여러분, 오늘 소개할 인물은 MIT의 천재 교수이자 금융을 생물학처럼 분석한 앤드류 로입니다. 그는 단순한 숫자, 계산이 아니라 시장이라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해부하듯 파고들었습니다. 효율적 시장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적응시장 가설이라는 새로운 렌즈로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금융의 지도를 보여줬죠. 지금부터 우리는 그가 왜 월가를 뒤흔들었고 왜 지금도 여전히 주목받는 인물인지 그 진짜 이유를 함께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시장은 항상 합리적이다라는 명제는 오랫동안 월가의 교과서처럼 여겨졌고 주식시장을 예측하려 할 때 늘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앤드류 로는 이 고정관념에 과학, 생물학, 행동경제학을 접목해 전혀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경제학자가 아닌 시장과 인간 행동을 생물학적 적응의 관점에서 바라본 선구자였습니다. 적응시장 가설을 통해 그는 시장은 효율적일 수도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시장도 진화하는 생명체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1. 이민자의 아들에서 MIT 교수로 1960년대 후반 뉴욕에서 대만계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난 앤드류 로는 호기심 많고 책을 좋아하는 소년이었습니다. 가난한 이민 가정에서 자랐지만 어릴 적부터 왜?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아이였습니다. 수학과 과학에 남다른 재능을 보이며 뉴욕의 명문과학고를 졸업한 후 예일 대학교에서 경제학과 컴퓨터과학을 동시에 공부했습니다. 그곳에서 금융시장이라는 복잡계를 만났고 인간 심리와 데이터, 불확실성이 결합된 이 세계는 그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으며 금융공학에 뛰어든 그는 특히 통계학과 수학을 기반으로 한 정량적 투자 분석 기법에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특별하게 만든 것은 학문적 경계를 넘어서려는 태도였습니다. 일찍부터 시장도 인간처럼 변화한다는 직관을 갖고 있었고 이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금융시장의 행동경제학과 생물학적 사고를 접목시켰습니다. 2. 효율적 시장 이론을 뛰어넘는 새로운 패러다임. 20세기 중반 이후 금융시장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이론은 효율적 시장 가설이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시장은 항상 모든 정보를 반영하며 개인은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간단히 말해 시장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었죠. 앤드류 로는 이 명제에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왜 버블은 반복되는가? 왜 투자자들은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전통 경제학의 경계를 넘어섰고 그 결과물이 바로 적응시장 가설입니다. 이 이론은 시장을 마치 생물처럼 이해하려는 시도로 시장은 고정된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라 수많은 투자자들이 진화하는 복합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적응시장 가설에 따르면 시장의 효율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투자자들이 정보를 잘 해석하고 경쟁이 치열할 때는 효율적이지만 공포, 탐욕, 불확실성이 지배할 때는 비효율적인 상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3. 시장을 해부한 과학자의 시선. 앤드류 로가 금융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 이유는 그가 기존 금융학자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시장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는 금융을 생물학처럼 다루며 경제학을 넘어 행동경제학, 신경과학, 심리학, 진화생물학까지 포괄하는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왜 인간의 뇌는 위험을 잘못 판단하는가? 왜 공황 상황에서 우리는 군중을 따라가려 하는가? 와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단순한 수치 분석이 아닌 인간 본성의 이해 없이는 답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앤드류 로는 신경경제학의 최신 연구를 금융에 접목시키며 투자자가 공포나 탐욕을 느낄 때 뇌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연구했습니다. 또한 시장 참여자들이 진화적 압력에 따라 행동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금융시장을 생존 경쟁이 치열한 생태계로 설명했습니다. 4. 금융위기와 사회적 제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많은 경제학자들이 시장 붕괴의 원인을 뒤늦게 분석하는 동안 앤드류 로는 한 발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는 위기가 시작되자마자 단순한 원인 분석을 넘어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금융시장에는 과학과 공공정책이 동시에 개입해야 한다. 앤드류 로는 2008년 위기를 단순한 경제적 붕괴가 아닌 복잡한 시스템의 실패로 규정했으며 금융상품들의 복잡한 얽힘과 인간의 비이성적 선택, 탐욕이 전체 시스템 붕괴를 초래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해결책으로 그는 금융 시스템의 신속 대응 메커니즘, 즉 일종의 금융권 긴급 구조대를 제안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신속히 자금을 공급하고 위험 요소를 격리하여 전체 시스템 붕괴를 막자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시장 스스로는 자신을 구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공공기관의 능동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5. 앤드류 로의 메시지. 앤드류 로가 평생에 걸쳐 우리에게 전한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시장은 기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다. 이 단순한 문장은 금융을 바라보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적응시장 가설을 통해 시장도 학습하고 실수하며 진화해 나가는 유기체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완벽한 예측도 영원한 진리도 없지만 불확실성과 혼란 속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방식으로 적응할 수 있다는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그는 MIT에서 연구와 교육을 병행하며 암 치료 자금 조달 시스템, 의료비 구조 개선, 공공 데이터 분석 등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의 연구는 더 이상 돈을 버는 법에 국한되지 않고 돈의 흐름이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그 흐름을 어떻게 조정하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앤드류 로는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마세요. 그 대신 시장을 이해하고 함께 적응하세요라고 조언합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한 투자 전략이 아닌 삶의 태도에 가깝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배우고 분석하고 적응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앤드류 로를 통해 우리는 단지 시장을 이기기 위한 전략이 아닌 시장과 함께 진화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과학, 데이터, 그리고 인간의 감정을 통합해 시장도 사람처럼 변한다는 통찰을 얻게 됩니다.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적응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앤드류 로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앤드류 로는 단지 시장을 이기기 위한 전략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장과 함께 진화하는 태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과학, 데이터, 그리고 인간의 감정을 통합해 시장도 사람처럼 변한다는 걸 보여준 사람이었죠.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적응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앤드류 로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통찰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수치 너머의 인간, 그래프 너머의 진화, 그 모든 걸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었을 거예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